안녕하세요. 사쿠라튜입니다. 지난 48회차 승무패 리그 경기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4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분석 기법 변경 후에 유럽 5대 리그와 J리그의 적중률이 확실히 좋아졌으니 승무패 분석 외에도 사쿠라티오 홈페이지와 멤버십을 통해 제공해드리는 모든 경기 예측과 추천 경기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패 50회차 프리미어리그 7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브라이튼은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폼 좋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평소보다 안정적인 경기를 치렀고 상대의 불안한 수비력 덕에 승리까지 따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원정팀 리버풀은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결장 선수가 너무나 많아 주전의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에게 대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리그 경기를 의식한 듯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아탈란타에게 패배하였지만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요 선수들이 결장하며 경기력에 타격을 입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은 람프티와 랄라나가 빠지며 공격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리버풀은 여전히 대부분의 핵심 수비들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티아고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3전 전패로 브라이튼이 홈에서 리버풀에게 매번 패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어떤 팀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당연히도 원정팀 리버풀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평균적인 점유율과 압박 강도 데이터를 통해 점유율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경기 양상과 전술에 따라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점유율 42.5대 57.5로 원정팀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하며 지공을 펼칠 것이며 상대적 약팀인 브라이튼이 선 수비 후 역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홈팀 브라이튼은 지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전까지 어떤 팀을 상대로든 공을 점유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골 결정력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에서 좀 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승리를 따냈네요. 한편 원정팀 리버풀은 계속해서 만만치 않은 팀들과 원정 경기를 펼쳐왔기에 다소 좋지 못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실점이 많은 모습인데 이는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7골을 내줬기 때문이며 이를 빼고 보면 경기당 1골 정도는 실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체 기록으로는 공을 점유했을 때 승률이 75%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세트피스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브라이튼은 두 경기당 한 번 골로 세트피스 실점을 내주고 있고 반대로 리버풀은 세트피스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브라이튼이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체력적인 부분 외에는 모든 면에서 리버풀이 앞서는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핵심 수비 자원들이 빠져있지만 브라이튼의 주요 공격 자원들도 결장하기에 홈팀은 잘해야 한 골 정도 득점에 성공할 것 같고 리버풀은 2골 이상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원정팀 리버풀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3번 경기인 맨시티와 벌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맨시티는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공격에서 파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역습에 능한 팀들에게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주중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도 승리하긴 했지만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편 원정팀 벌리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며 리그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시즌 초반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격력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아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벌리는 미드필더 쪽에 약간 타격이 있는 모습이네요. 상대 전적을 확인하시면 지난 5년간의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4승 1무를 기록하며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맨시티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공을 점유하며 공격을 펼칠 것이고 벌리는 수비적으로 임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홈에서의 3경기가 모두 강팀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때문에 골 기록과 승률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이며 원정에서는 중하위권 팀들에게도 많은 득점을 성공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기록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네요. 한편 벌리는 원정에서 역습 전술 사용 시 2무 1패로 생각보다 버티는 힘이 좋아 보이지만 브라이튼과 웨스트브롬에게 따낸 무승부이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세트피스 기록을 보시면 양팀 모두 기록이 좋지 않으며 특히 맨시티가 페널티킥으로 인한 실점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력과 상대 전적은 맨시티가 앞서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만 벌리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벌리의 두 줄 수비를 맨시티가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가 갈릴 경기로 맨시티가 이른 시간 득점에 성공한다면 대승을 기록할 확률이 높으며 잘 버텨낸다면 벌리의 1점차 패배 혹은 무승부가 유력하겠네요. 벌리의 역습이 날카롭지 못한 상황이기에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버텨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홈팀의 단통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에버튼과 리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에버튼은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베스트 11에 가까운 선수들을 기용하며 승리를 따냈지만 많은 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도 함께 보여준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리즈는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퇴장으로 인해 10명인 상대에게도 득점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버튼은 오른쪽 풀백 콜먼이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한편 리즈는 공격을 풀어줄 파블로가 결장하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양팀의 최근 기록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의 기록을 보면 홈팀 기준 2승 3무로 에버튼이 리즈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에버튼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리즈가 공을 점유하고 에버튼이 받아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은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홈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리즈는 모든 경기에서 공을 점유하는 모습이며 원정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기록을 보시면 에버튼이 세트피스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즈는 다소 실점이 많아 리즈의 실점 확률이 다소 높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전력은 에버튼이 우세하며 상대 전적은 너무나 오래전 기록이기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지만 승부 예측은 쉽지가 않은 경기로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며 좀 더 이변을 예측하기 원하는 분께서는 리즈의 승리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저희는 두 팀이 모두 골을 많이 터뜨리더라도 2대2 또는 3대3으로 비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웨스트브롬과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브롬은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지만 결국 후반전 들어 실점을 기록하며 승점을 따내는 데 실패한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셰필드는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골 결정력 차이로 승부가 갈리며 또다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웨스트브롬은 주전 수미 리버모어와
풀백 깁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한편 셰필드는 여전히 주전 센터백 오코넬이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최근 기록은 2부 리그에서의 맞대결이었으며 셰필드가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었네요. 2000년대 초반의 기록을 봐도 2승 1무 2패로 홈팀이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웨스트브럼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측해보면 홈팀이 경기를 주도하고 원정팀이 역습에 나서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웨스트브럼은 그나마 공을 점유하며 경기를 이끌어갈 때 패배를 덜 기록하고 있으며 셰필드는 모든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강팀과의 경기였으며 그중 3경기에서는 득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이제 세트피스 기록을 보시면 양팀 모두 실점이 꽤나 있는 편이며 웨스트브rum은 3경기당 1번 골로 페널티킥으로 실점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전력은 웨스트브rum이 우세하지만 결장 선수로 인한 타격이 적은 팀은 셰필드인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아직 없는 상황이며 셰필드 쪽이 대진운이 좋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원정팀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1순위로는 원정팀 셰필드의 리그 첫 승리, 2순위로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사우스햄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사우스햄튼은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와의 경기였으며 주전 공격수가 빠진 상황이었기에 만족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최근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맨유는 웨스트브럼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전히 수비적인 상대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떻게든 승점 3점을 가져왔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대승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레드먼드와 잉스가 빠지며 공격 쪽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편 맨유는 수비 쪽에 부상이 많지만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무 3패로 맨유가 매우 앞서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사우스햄튼의 전력이 조금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은 55대 45 정도로 홈팀 사우스햄튼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때 토트넘전 대패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맨유 또한 역공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간 퇴장을 당했던 토트넘전 외에는 모두 승리하였네요. 세트피스 기록은 크게 의미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분위기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우세하며 상대 전적과 결장 선수가 적다는 부분은 맨유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이 무승부 절반, 맨유의 한 점차 승 절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또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때 주전 공격수가 결장한다는 것은 매우 타격이 크다고 생각되어 원정팀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먼저 첼시는 뉴캐슬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고전했던 원정길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고 챔스 렌 원정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력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보이며 4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첼시는 플리시치만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주전 센터백 토비가 부상으로 빠지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영입생 로든이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6시즌 동안 첼시가 홈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토트넘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해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첼시가 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시도하겠고 토트넘은 수비를 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첼시는 홈에서 볼을 점유할 때 2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올 시즌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쳤을 때 승률 100%를 기록하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트피스 기록을 보시면 첼시가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으며 페널티킥 또한 토트넘보다 많이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최근 분위기는 토트넘이 좀 더 우세하지만 상대 전적이나 부상 선수가 적다는 점에서는 첼시가 앞서는 경기입니다. 주전 센터백이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첼시에게 실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 보이며 최근 첼시의 수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 득점을 기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다만 토트넘의 손흥민과 케인의 컨디션이 워낙 좋아 어떤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아스날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아스날은 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전부터 경기력 자체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안정된 수비 덕분에 겨우 무승부를 따낸 경기였네요. 한편 원정팀 울버햄튼은 사우스햄튼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다소 아쉬운 결정력을 보이며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던 경기였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미드필더 자원에 부상이 많은 상황에 페페가 퇴장으로 인해 결장하기 때문에 공격 라인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한편 울버햄튼은 주전 볼 전개에 능한 센터백 코디가 복귀한다면 공격 작업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2년간 모두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스날의 홈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울버햄튼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점유율 예측을 통한 경기 양상을 살펴보면 홈팀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겠고 원정팀 울버햄튼이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아스날은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홈에서도 승률이 50%밖에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경기를 주도할 때의 수비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기록한 웨스트햄과 셰필드전에서도 실점하였고 모든 홈경기에서 실점을 기록 중이네요. 한편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승리했던 모든 경기가 역습 전술 사용 시 경기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오버 기록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세트피스 기록을 보시면 아스날은 실점이 적지만 득점도 거의 없으며 울버햄튼은 득점과 실점이 모두 많은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모든 면에서 울버햄튼이 아스날에게 앞서는 경기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지난 한 주간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울버햄튼을 공략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다만 울버햄튼 또한 득점력이 평소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나머지 스페인 리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